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4 중화 반응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중화 반응이란 산과 이제 염기를 반응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산과 염기를 반응시켰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온의 수준, 그러니까 입자의 수준에서 살펴보는 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90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짚어볼 텐데요.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이러한 변화, 중화 반응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있는지 사례를 알아보는 게 이번의 학습 목표입니다. 네, 먼저 활동으로 단원 열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선을 요리할 때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비린내가 나는 거죠. 이 비린내가 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회 먹을 때 레몬 조각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린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생선을 조리하고 난 식기를 세척할 때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린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도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화 반응이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가?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중화 반응이라는 건 중간으로 만드는 반응이라는 건데요. 바로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바로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인 염산과 그 다음에 염기인 NaOH를 섞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산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하고 그 다음 NaOH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제 이온화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H 플러스와 염기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듭니다. 이처럼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이런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중화 반응에서 물 말고 생기는 게 있어요. 바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기는 NaCl. 이렇게 물 말고 생기는 산의 음이온과 그 다음에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기는 물질을 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화 반응은 달리 얘기하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이다 라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에 있는 H 플러스와 염기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바로 물을 만들고 나머지가 염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중화 반응을 이온 모형으로 설명을 해본다면요. 이게 산이죠. 산에 H 플러스와 음이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을 때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바로 물을 형성하는 것. 이것을 중화 반응.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온 모형에서 좀 주의해서 볼 거는요. 바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얘네들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해요. 그런데 Cl-나 Na 플러스를 보면 반응 전에 물속에 녹아있던 것이 반응 후에도 그대로 물속에 녹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응 전후에 실제로 반응을 하는 H 플러스와 OH-가 물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을 알자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자배기이다. 반면에 NA나 Cl 같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화 반응이란 건 바로 산에 있는 H 플러스와 염기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물을 만드는 반응이니까 알자이온 반응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 산에서 나온 H 플러스와 염기에서 나온 OH 마이너스가 물을 만드는 반응이고요. 이때 중요한 거. 물을 만들 때 H와 OH는 1대1의 개수의 비로 반응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구경꾼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건데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여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산과 염기를 섞으면 그냥 중성의 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소이온하고 OH-는 아무렇게나 섞으면 되는 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중화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 무조건 중성의 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남은 H나 OH가 있다면 그것에 의해 수용액의 액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H 플러스 60개하고 OH 마이너스 100개를 반응시켜요. 그럼 물이 몇 개가 생길까요? 1대1로 반응하니까 물이 60개가 생기고 OH 마이너스가 40개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산과 염기를 섞은 다음에 OH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중화 반응을 하고 난 후에도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산을 H를 40개를 더 넣어서 이렇게 100개가 최종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1대1의 개수에 비니까 물 100개가 생기고 중성이 되겠죠. 여기다가 만일에 H가 40개가 더 들어온다면 최종적으로 H가 40개가 남기 때문에 산성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중화 반응을 하면 무조건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중화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남는 거가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수용액의 액성이 결정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온도 변화가 있는데, 중화열이라 그래가지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들 때는요, 이때 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이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 반응에 의한 열, 바로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중화 반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한 개가 반응했을 때, 그 다음에 두 개가 반응했을 때, 두 개가 반응하면 열이 2배로 나오겠죠. 이처럼 반응하는 중화열의 크기는 반응하는 이온의 개수하고 이제 아주 밀접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화 반응을 실제로 탐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191페이지에 보면 탐구해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염산하고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둘 다 같은 온도이고 같은 농도인 애를 사용을 합니다. 뭐 온도 19도짜리를 똑같이 쓰고요. 같은 농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농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농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같은 부피 안에 이온이 몇 개나 있느냐, 이것을 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농도를 사용했다라는 건 같은 용액 안에는 같은 수의 H 플러스와 OH가 있는 그런 용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홈판에다 A, B, C, D, E 해가지고 각각 염산은 2, 4, 6, 8, 10,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거꾸로 18, 6, 4, 2 해서 총합을 12로 맞추고 이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혼합 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다 BTB 용액을 넣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염산 2, 4, 6, 8, 10,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18, 6, 4, 2 이렇게 섞었을 때 똑같이 19도짜리를 사용했는데요.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서 일어난 중화 반응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용액의 농도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1ml당 1개씩이 들어있는 용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염산 2ml에는 2개의 H 플러스가 들어있겠고, 4에는 4개, 6개, 그 다음 8개, 10개의 H 플러스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이 10이라면 그 안에 10개의 OH가, 그 다음에 8개, 6개, 4개,
두 개의 OH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의 수,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의 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실제 중화 반응은 얼만큼씩 할까요? 중화 반응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 1로 반응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A에서는 2와 2만큼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염기가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는 4만큼. 얘도 염기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6만큼 반응을 할 거고요. D에서는 이제 수산나트륨에 4밖에 없기 때문에 4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에서는 2만큼 반응을 하겠죠. 그럼 중화 반응의 양이 2, 4, 6, 4, 2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많은 열을 발생한 C가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4, 25도, 그 다음 2 반응한 22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BTB 용액을 넣었어요. BTB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산성에서 노랑, 중성에서 초록, 그 다음 염기성에서 파란색이죠. 그럼 A나 B 같은 경우는 염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염기성인 파란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6C번 같은 경우에는 산, 염기 어느 것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중성의 초록색. 그 다음에 D나 E는 산이 남죠. 사용하고. 산이 남기 때문에 산성인 노란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A부터 E의 혼합용액의 액성은 각각 무엇인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A, B는 염기성, 그 다음에 C는 중성, D와 E는 산성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C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A, B, C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그 다음 C를 지나면 다시 낮아지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도가 제일 높은 애는 C인데 왜 온도가 제일 높죠? 중화 반응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중화 반응의 양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탐구에서 본 것처럼 삼과 염기가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들기 때문에 혼합용액은 중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이렇게 그래프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온도와 농도가 같은 HCl하고 NaOH를 양을 달리해가면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개가 있지요. 5개의 실험이 있는데 이때 농도가 같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한 양은 22, 그 다음에 44, 66, 그 다음에 44, 22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을 제일 많이 한 바로 이 가운데 66 이때가 온도가 제일 높고요. 이때는 산, 염기 어느 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처럼 H와 OH가 모두 남지 않고 반응을 한 경우를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중화점이 되기 전 여기 같은 경우는 수산화나트륨이 남았죠.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성을 넘어선 여기서는 산이 과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화 반응을 조금 더 미시적인, 더 입자적인 수준에서 더 살펴볼 텐데요. 193페이지에 보면 해보기 해서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온을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모형을 이렇게 이온의 개수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죠. 일단 간은 염산만 들어있는 겁니다. 염산. 거기다가 NaOH가 지금 염산이 일정량 들어있는 데다가 NaOH를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들어있는 게 가. 거기다 NaOH를 조금 넣었어요. 그러면 나로 변하겠죠. 거기다 NaOH를 또 넣어요. 그럼 다로 변하겠고요. 그 다에다 NaOH를 좀 넣으면 라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이온의 수를 가나 다라에 있는 이온의 수를 적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가는 HCl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H와 Cl이 각각 2개씩. 여기다가 NaOH를 섞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NaOH 1개. 1개를 섞었어요. 이때 NaOH 1개가 들어오면 NA는 반응을 안 하니까 1개가 되고, 그 다음에 Cl도 반응을 안 하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에 들어온 OH에 의해서 수소는 하나가 반응을 해서 수소가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다가 NaOH를 하나씩 더 넣어요. 그러면 Cl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NA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2개가 되고, 이때 들어온 OH 수에 의해서 수소 이온도 줄어들게 되죠. 여기다 NaOH를 더 넣으면 이제 들어온 NA와 OH는 더 이상 반응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Cl 그대로 나트륨 늘어났고요. 그 다음 OH 1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온의 수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총 이온, 전체 이온의 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처음에 2개, 4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수소를 하나 쓴 대신 NA가 와서 채워요. 그래서 총 이온 수가 4개예요. 그 다음에 NaOH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수소는 사라지는 대신 NA가 하나 늘었으니까 4. 그 다음 중화가 완전히 일어난 이 다 지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죠. 중화점이 넘어서서 NaOH가 더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반응을 할 게 없어서 6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이 가나 다라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페놀프탈레인의 색깔은 산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그 다음 염기성에서 빨간색이니까 산성, 중성인 가나다는 무색이고 라에서는 빨갛게 나타나겠죠. 이처럼 이온의 수준, 미시적 수준에서 중화 반응을 체크를 해보면 중화 반응에서 H와 OH는 항상 1대1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1대1로 반응을 한 경우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면 중성이고, 이러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중화가 일어나도 H가 그 결과 많다면 산성, OH가 더 많다면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뭐라 그러냐? 바로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좀 이온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반응은 염기, NaOH가 담겨 있는 데다가 HCl을 조금씩 넣으면서 이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경우입니다. 이제 제일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이 반응에 관여하고 있는 이온은 Na+, OH-, H+, Cl-인데요. 이 네 가지를 각각 그려보는 건데요. 이처럼 이온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건 일단 처음에 담겨있는 물질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담겨있는 물질이 NaOH니까 NA하고 OH는 일정한 수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HCl은 밖에서부터 들어오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겨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들어오는 물질이 무엇이냐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자이온이 뭐냐, 구경꾼 이온이 뭐냐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자이온은 반응을 해서 사라지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거나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NA부터 볼게요. NA는 애초에 담겨 있었어요. 2개가. 그런데 이 반응에서 구경꾼이니까 계속 2개 똑같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NA의 개수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담겨있던 OH를 한번 볼게요. OH는 처음에 NA와 같은 수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NA도 1가짜리, OH도 1가짜리니까 같은 개수가 들어있어야지만 비커가 중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OH는 중화 반응에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알자이온이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OH가 줄어든 이 지점, OH를 완전히 다 소모한 이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Cl을 넣었을 때 H를 한번 볼게요. H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OH랑 반응해서 물로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어디까지? 중화점까지는. 근데 중화점이 지나고 나면 들어와도 더 이상 반응을 할 게 없기 때문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H는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의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족족의 구경꾼이기 때문에 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온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이온수를 살펴볼게요. 전체 이온수는 어때요? 처음에 4개였어요. 그래서 HCl이 들어오면 늘어날 것 같지만 들어오면 H와 OH가 만나서 소모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OH가 사라진 자리에 Cl이 채우기 때문에 여전히 4개입니다. 언제까지? 중화점까지. 여전히 전체 이온수는 같아요. 그런데 중화점이 지나고 나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총이온수, 이게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HCl 5mm를 섞고 그다음 NaOH 3mm를 섞었는데 혼합 용액의 개수가 10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농도가 같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10개는 HCl은 과량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 NaOH는 소량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같은 용액을 섞으면 과량 남아있는 HCl에 의해서 산성을 나타내게 돼요. 이처럼 혼합 용액에서 혼합을 시켰을 때 과량으로 들어간 게 있다면 그 과량으로 들어간 물질이 반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온의 개수, 그것이 바로 전체 이온의 개수가 됩니다. 첫 번째 거 보세요. 처음에는 염기성이었어요. 즉 NaOH만 있어요. 이때 이온의 개수가 총 4개였죠. 여기에 HCl이 들어옵니다. 근데 HCl이 지금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기성이 요 2개를 섞은 나는 지금 염기성이 과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염기성이 과량으로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 염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온수 4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과량으로 들어가 있던 이온수가 이제 그 이온수와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수. 처음에는 물 분자가 생기지 않는데 HCl이 들어옴에 따라서 물 분자가 1개, 2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중화점을 넘어서면요. 아무리 HCl이 들어와도 더 이상 반응할 NaOH가 없기 때문에 물 분자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중화 반응을 입자적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그래프들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입자적인 수준이든 아니면 겉으로든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중화점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모두 반응하여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바로 지시하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처음에 묽은 염산을 집어넣고 BTB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나타내게 되죠. 노초파니까. 그러다가 이제 NaOH를 추가해서 얘가 중화점에 도달을 하면 지시하게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화점이 지나서 NaOH가 과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염기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중화점을 지나면 용액의 액성이 변하기 때문에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통해서 중화점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시하게 색이 급변하는 지점을 찾으면 우리는 그게 중화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페놀프탈렌을 이번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무색이죠.
그 다음에 중성도 무색일 거예요. 여기에 한 방울이라도 NaOH가 더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무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 지점을 찾으면 아, 그때가 중화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점에서는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온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을 찾으면 그때가 중화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중화 반응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어디에 이용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이 모두 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여기서 어떤 게 산이고 어떤 게 염기인지 여러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선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린다. 그러면 생선회, 비린내 있죠? 이 비린내 성분이 바로 염기입니다. 염기 베이스라고 쓰게요. 그 다음에 레몬즙. 이게 바로 산이죠. 네. 산성이니까 에시드. 에이스가 아니라 에시드, 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바로 비린내 성분인 염기를 산성으로 중화시키는 게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찌개가 너무 셔요. 신김치. 이거 젖산이 들어있어요. 이거 산이에요. 그러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소다를 좀 넣어요. 소다는 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화 반응. 그 다음에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거나 토양이 호수가 산성화됐어요. 그러면 걔가 산. 이때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가루를 뿌리는데요. 얘가 바로 베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벌에 쏘여요. 벌에 쏘인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벌침 속에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있어요. 폼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벌에 쏘이면 이제 산성 때문에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여기에 아주 약한 암모니아수, 바로 염기를 바르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그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생선 비린내가 염기, 그것을 산성인 레몬즙을 뿌려서 중화한다든가, 위산, 이거 염산이에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속에 쓰리면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어서 위산을 중화시키죠.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 혹은 산성화된 호수, 여기에는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리면 중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걔를 염기성 물질로 제거하는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고요. 입안에 음식물을 먹은 다음에 바로 양치를 하지 않으면 그 음식물이 분해돼서 산성물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산성물질이 이제 그 치아에 있는 바깥의 세라믹 성분을 녹이게 됩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칫솔질을 하게 되는 이제 양치를 하게 되는데 치약에 염기성 물질이 같이 들어 있어서 이제 중화 반응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벌레에 물렸을 땐 염기성 물질이 포함된 치약, 요거 이제 소다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발라서 벌레의 독을 이제 중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화 반응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예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비린내 성분, 요거 염기, 그 다음에 요거 산, 그 다음에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기는 염기인데요. 이 제산제로 사용 많이 하는 게 바로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CaO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aCO3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석회가루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염기 성분을 가지는 그냥 고체 가루입니다. 이런 것들 다 중화 반응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인.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복용하는 제산제의 주성분은 바로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를 보면서 이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산화 나트륨에 BTB를 떨어뜨린 다음에 NaOH에다가 BTB를 떨어뜨려요. 그럼 BTB 색깔은 노초파, 파란색을 나타내겠죠.
거기다가 HCl을 조금씩 넣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완전히 중화되면 중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할 것이고, 초록색으로 변한 후에도 HCl을 계속 넣는다면 산성이 나타나니까 노란색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우주선. 우주선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주왕복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 유인 우주선이요. 사람이 있는.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요. 그 이산화탄소 공기 정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밀폐된 우주선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인데요. 우주선에서는 수산화 리튬, 요 LiOH니까 염기죠. 얘가 들어있는 정화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얘는 염기고요. 그 다음에 CO2는 물에 녹으면 H2CO3가 되니까 산입니다. 그럼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H와 OH가 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바로 CO2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화 반응을 이용하면 지시약의 연속적인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 양배추 지시약,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그런 실험을 설계해봐라 하는 건데요. 수산화나트륨은 NaOH, 염기죠.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는 바로 CO2의 고체입니다. 산입니다. 그러면 지시약을 처음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은 다음에 지시약을 넣고요. 여기에 지시약을 넣고 양배추 지시약, 염기에서는 노란색 나타나네요. 그런 다음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얘네들 사이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용액의 액성이 염기에서 중성, 그 다음에 산성까지로 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양배추 지시약은 염기의 색깔, 중성의 색깔, 산성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화 반응을 입자적 수준에서도 살펴보고요.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중화 반응은 입자적 수준에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까지 다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